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시사 토론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에 영미법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이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 아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륙법 전통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륙법 전통이란 로마법, 교회법, 상법, 근대 민주주의 혁명, 개념법학이 합쳐진 산물입니다. 교회법, 로마법, 상법으로부터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5법이 나왔고요.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산물로 헌법과 행정법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7법이 나온 것이죠. 독일의 개념법학은 19세기 독일의 프레드릭 카를 폰 사비니를 필두로 한 독일의 법학자들이 로마 민법의 독일식 색채를 가미한 것입니다. 독일식 색채란 칸트, 헤겔, 독일 낭만주의를 합친 것이죠. 옆 동네 프랑스에서 혁명 후 만든 나폴레옹 법전의 시행착오도 반영을 하였고요. 훗날 대륙법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특징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영미법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대륙법과 구분되는 영미법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통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륙법 전통을 로마법, 교회법, 상법, 근대 민주주의 혁명, 개념법학이 합쳐진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로마법, 교회법, 상법은 영미법에서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수백 년간 로마의 변방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브리튼 원정 이래 약 500년간 영국은 사실상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영국을 떠난 이후에도 로마인들이 남긴 기독교는 영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는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로마법을 계승하여 교회법을 발전시킵니다.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중세시대의 유명한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저서로 신학대전이 있죠. 요즘도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꾸준히 출몰하고 계시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다루는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매매와 정당한 가격에 의하지 않은 매매의 불법성. 아퀴나스는 정당한 가격을 공권력의 개입이나 독점 등의 왜곡이 없는 시장 가격이라 보고 이처럼 정당한 가격을 지키는 것이 교환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분의 생각만 두고 본다면 현대의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매에 있어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알고 있던 매도인은 사기 죄책과 더불어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나아가 명백한 하자와 그렇지 않은 하자를 나누고 이에 따른 고지 의무를 논합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서 판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세 유럽에서 로마법과 기독교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법은 성경과 거의 동일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현대 대한민국 민법 1조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을 그대로 복사한 이 법률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했습니다. 모든 사안에 로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변방에 있었던 섬나라 영국은 로마법과 교회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1151년 영국의 스티븐 왕은 로마법 강의를 금지했고요. 1234년 헨리 3세도 이를 재천명했습니다. 대륙과 달리 영국에서 로마법은 관습법에 우선하지 않았고 조리, 공서 양속에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법이란 판사가
사건 하나하나마다 치밀한 논리를 설파하고 그 시대의 당위성, 지배적인 도덕과 공서양속에 따라 로마법, 왕법, 관습법, 조리를 하나로 조합하여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륙의 판사에게 로마법은 필수였지만 영국의 판사에게 로마법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에 대한 태도와 역사에서 비롯된 대륙법과 영국법의 차이도 현대에 와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각국의 의회가 매년 어마어마한 법률을 만들어내면서 영미법계 판사의 재량이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대륙법계 법원의 판례도 사실상 판례법의 역할을 하면서 영미 판례법의 유니크한 특징도 희석되었습니다. 셋째, 헌법이 대두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과 각종 헌법재판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대륙법 바탕에 영미법이 잘 혼합된 체제에서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